텔리프론의 되살아난 망자 이야기 2부. 미망이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살려달라는 비명만 질러댔습니다. 나는 미망인 앞을 막아서고 사내들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초상을 치르고 있는 부인한테 왜들 이러시오? 말로 해결합시다. 그러자 사내들은 나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다짜고짜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쿠스 신도들에게 매맞아 죽은 오르페우스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를 실컷 두들겨 팬 그들은 미망인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해가 중천에 뜬 뒤에야 간신히 몸을 추스렸고 멀쩡한 곳 없는 몸으로 다리를 쩔룩거리며 거처할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제 만난 행인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을 후회하며 광장 앞을 지나가다가 미망인에 대한 공개 재판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날 나를 보초로 고용했던 시장이 청중들을 향해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내 조카는 아내에게 살해당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웃남자와 바람난 이 조카 며느리는 막대한 유산 상속을 노리고 내 조카를 독살했습니다. 그러자 미망인은 자신은 결코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신들에게 맹세할 수 있다고 절규했습니다. 미망인을 편들었던 내가 왜 구타를 당한 것인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나는 청중들 틈에 섞여 재판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다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최고의 예언가 자클라스가 마침 우리 도시에 방문 중이었습니다. 자클라스는 죽은 사람의 영혼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내 조카의 영혼을 불러준다고 하니 모두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곧 민머리이며 성직자 같은 모습을 한 젊은이가 광장 한복판에 놓인 시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시신 위에 어떤 약초 같은 것을 올려놓더니 동쪽을 향해 한참 동안 기도를 하며 의식을 치렀습니다. 얼마 후 시신 주변에 묘한 빛깔의 연기가 피어나더니 망자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잠시 후 스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경악하였습니다. 망자는 지그시 눈을 뜨더니 차분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미 레테의 물을 마시고 스틱스 강물을 건넜는데 누가 나를 이승으로 불러들인 것이냐.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 바란다. 예언가는 망자에게 명령하듯 말을 했습니다. 망자여, 당신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신들에게 부탁하여 당신이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도록 하겠소. 그러자 망자는 광장 위에 꼿꼿하게 일어섰고 미망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독약을 섞어 건네준 포도주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아내는 초상을 치르던 어젯밤에도 이웃집 남자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몸을 섞었습니다. 미망인은 망자의 말을 끊으며 외국에서 온 마법사가 부리는 요망한 요술에 속지 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청중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어 각각 망자와 미망인의 편을 들며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러자 망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 몇 가지를 더 말해주겠소. 그리고 갑자기 나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젯밤 저 젊은이가 내 시신을 지켜주기 위해 보초를 섰습니다. 청중들의 이목은 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어서 망자는 어젯밤에 내가 겪은 일을 전부 다 지켜본 듯 생생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가 졸음을 참으며 내 시신을 지키고 있을 때 족제비로 둔갑한 마녀가 나의 코와 귀를 뜯어가려고 잠입했습니다. 젊은이는 용감하게 족제비를 쫓으려 했지만 곧 마법에 걸려 잠이 들었습니다. 족제비는 밖으로 나가 쥐로 변신해 있던 마녀들과 함께 다시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마녀들은 내 이름 텔리프론을 부르며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젊은이는 불행하게도 나와 동명이인이었습니다. 나를 대신해 마녀들의 주문에 걸려들었고 잠에서 깨어나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녀들은 마법을 통해 작은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날카로운 칼로 저 젊은이의 코와 귀를 잘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양초를 녹여 만든 가짜 코와 귀를 붙여놓았습니다. 마녀들이 물러가고 아침이 밝아오자 내 아내는 무탈하게 유산을 차지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저 불쌍한 젊은이에게 사례금을 2배로 지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텔리프로는 아내를 붙잡으러 간 자들 앞에서 아내 편을 들다가
가엾게도 흠뻑 매질을 당했습니다. 텔리프론, 그렇지 않소? 내 말에 틀림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청중들은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너무 놀라 코와 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붙어있던 가짜 코와 귀가 뚝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청중들은 망자의 말이 진실이라며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악한 미망인을 사형에 처하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텔리프로는 내 앞에서 가짜 코와 귀를 떼어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다시 웃음을 터뜨리며 건배를 하였습니다. 비라에나 이모님은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또 한 번 주의를 주었습니다. 알았지, 루키우스. 마녀들은 너무나 무서운 존재들이란다. 팜필레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거라. 내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이모님은 온화한 말투로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루키우스, 이미 들었을 테지? 내일은 미소의 신을 기념하는 축제날이란다. 모두들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웃게 해줄 농담을 준비하고 있단다. 너도 축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멋진 농담을 준비해보거라. 알겠습니다. 모두들 놀랄만한 멋진 이야기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텔리프론과 함께 실컷 포도주를 마시며 마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일찍 귀가하겠다던 포티스와의 약속을 어기고 늦은 밤이 돼서야 저택을 나섰습니다. 과음한 탓에 비틀거리며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하여 간신히 밀로씨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망토를 뒤집어 쓰고 정체를 감춘 자들이 밀로씨 집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돌풍 탓에 횃불을 밝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포티스가 경고했던 도적대들이 나타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취기는 객기를 불러일으켰고 나는 그들을 위풍당당하게 꾸짖었습니다. 누구인데 이 늦은 시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어서 썩 돌아가거라. 그러나 망토를 쓴 자들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나에게 걸어왔습니다. 뒤춤에 소지했던 칼을 꺼내들며 다시 한번 썩 꺼지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흥분한 나는 마치 헤라클레스라도 된 것처럼 거침없이 강도들을 공격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들의 급소만을 골라 칼을 휘둘렀습니다. 나는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맥없이 쓰러진 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포티스가 문을 열고 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정신없이 방까지 걸어갔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포티스를 바라보며 헤라클레스처럼 게리온을 쓰러뜨렸다고 중얼거리다가 긴장이 풀어지며 깊은 잠에 빠져들고야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을 통해 쏟아진 햇살에 눈을 뜬 나는 간밤에 3명의 목숨을 빼앗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숙취에 따르는 두통이 몰려오며 그들이 도적대가 아니고 밀로씨의 손님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고한 이들을 해친 악랄한 사육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순간 만감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쭐했던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태풍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여러 명의 낯선 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나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루키우스, 당신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소이다. 당신은 즉결 심판에 처해질 것이니 반항하지 말고 얌전히 재판장까지 동행하기 바랍니다.